지병을 앓던 고령의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살펴온 50대 장남. 한 달 전 그는 아버지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댁으로 가보니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며 유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는 장남 외에 증인이 되어줄 아버지의 고향 친구와 작은 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유언을 마치기 직전 아버지 친구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 급히 나가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장남이 함께 증인으로 참여하게 됐고, 아버지는 장남에게는 토지를, 차남에게는 예금을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숨을 거두셨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언을 공개하자 차남은 유언 공증 때 장남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언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걸까요? 만약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그 유언은 효력이 없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동생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장남의 사연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고요.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이 아버님이 이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살해자는 충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에게는 80대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암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살해자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큰형은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하시는 농사일을 하고 있고, 차남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아버지가 오랜 동안 이제 암으로 투병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쇠약해지시고 본인 스스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걸 감지를 하셨는지 내가 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남을 집으로 부릅니다. 살해자죠. 당시 아버지 정신 상태는 정상이셨던 것 같아요. 비교적 양호했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 기력이 굉장히 쇠진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 장남만 불러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줄 2명을 부르는데요. 한 명은 가족과 또 같은 고향 친구분이 한 분이 오시고요. 또 한 분은 이 살해자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아버지의 남동생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지금 보면은 유언을 하는 장면을 저희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유언이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방식으로만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서 하는 유언이 있고, 나머지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비밀 증서, 기타 녹음에 관련된 유언, 이렇게 한 5가지가 되는데, 자필 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쓰니까 그건 증인이 필요 없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 1068조를 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거기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이제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그러니까 우리 공증사무소 많이 보이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쭉 읽습니다. 그럼 공증인이 그걸 가지고 다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그다음에 유언자하고 증인이 그 받아 적은 걸 다시 확인해서 예. 내가 말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 확인하고 그걸 본 다음에 서명하고 기명 날인을 해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요. 유언이 이제 유효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 줄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반드시 증인의 참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에는 증인 2명이 이제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화면에 보면은 2분이 왔어요. 이제 아버님의 네. 고향 친구분하고 이제 작은 아버지가 와서 저렇게 네. 유언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의 친구분이 급한 네. 일이 생겨서 자리를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온 아버지의 친구분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뜨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하필이면 그때 그분의 가족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가버리고, 그러면 증인으로 오셨던 분이 한 분 가니까 작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그 자리에 있던 장남을 어쩌면 자기의 그 어떤 재산을 상속할 장남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서 이제 그 유언을 끝냈는데요. 유언의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장남에게는 그 토지를, 그다음에 차남에게는 예금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언의 어떤 증인으로서 아버님의 친구분이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고 장남이 왔는데, 아버님이 유언을 남겼는데 토지는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
그럼 차남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마 생각을 하셔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남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토지를 준다. 그리고 차남에게는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니까 그냥 예금을 준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그때 토지하고 예금의 가치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남은 아니 토지는 개발될 수도 있고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또 자신이, 그러니까 장남이 증인이었다는 거죠. 나는 몰랐다. 유언의 내용도 몰랐는데 형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냐. 나만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았느냐. 이거 무효다라고 차남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가 그,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그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남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유언이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남이 그래서 당시 이제 증인이 됐던 네.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동생의 좀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좀 차남은 지금 거기에 자기 형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뭐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니까 그 증인 중에 함께 있었던 작은 아버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작은 아버지가 실제로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그 둘째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러이러해 친구분도 왔었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유언이 다 끝나갈 무렵에 자리를 뜨셨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남이 있었던 것이지 이게 우리가 뭐 일부러 이런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땅과 돈이 비슷한 가치라면 이거는 불공정한 유언도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형이 더 불리한 걸 수도 있어요. 형은 당장 계속 농사 지어야 되는 거지 현금 한 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동생은 당장 현금을 주지만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이래저래 타이르면서 이대로 하자. 왜냐하면 고인의 뜻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설득을 했지만 동생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법대로 하자라고 소송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뜻을 오히려 더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이제 아버님의 이제 유언이 오히려 이제 그 형제 간의 앙금 이제 금이 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대 남성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속인이 유언의 증인이라면 유언은 무효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아버지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상속인이 유언의 증인이 될 수는 없죠. 뭐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유언의 공정성 담보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건데 네. 그걸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증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쉽게 말하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그리고 그 상속인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 혈족은 다 쉽게 말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의 범위에 범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아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공증에 관한 유언은 이제 또 공증인법에 유언 결격자가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주고 공증인이 그걸 받아줬고 증인 둘이 그걸 보고 맞습니다 해야 이제 그 유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증인 결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백성 네.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유언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안 되죠.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 또 한 명 빠졌어요. 미성년자도 못하게 돼요. 그렇겠지. 그. 시각장애인도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저 상황에서 유언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사무실에 그 아무나 와서 증인 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공증인이 아닌 사무실에 딴 사람 일반적으로 공증 받으러 가면 사실 좀 사람이 부족하거나 2명이 안 되고 1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뭐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작은 아버지 떠나니까 장남이 가서 지금 한 상황인데 예.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무효라고 봐야 되고 이 자신이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이익을 받을 사람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까지 다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지금 본인이 즉각적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네.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토지는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재산 분할 두 번째 질문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버님의 유언이 지금 무효라고 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유언 자체는 없는 게 되고요. 이 동생이 반발을 하는 순간 받아들이면 예. 그만인데 이제 반발하는 순간 이건 무효가 되면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가죠. 그럼 1대1로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어느 게 높고 낮고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예금 반, 땅 공동 소유로 2분의 이렇게 1씩.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 협의에서
이 땅을 또 반씩 쪼개면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것도 다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걸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김복준 의원님이 한숨을 푹 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들리는데 아마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장남이 이 유언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니면 아버지 뜻은 두 사람이 자식들이 싸우는 걸 바라본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내가 만약 장남이라면 그럼 네가 부동산 해라. 내가 예금하겠다. 그렇게 협의도 가능한 거고요. 네. 동생 입장에서 뭔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유지 뜻이 그렇다면 법적인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맞다면 시가 같은 거 좀 확인해서 그러면 상속재산 그러니까 협의를 보는 게 사실 맞지. 이거를 뭐 땅을 2분의 1씩 하고 예금을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예, 사실. 근데 또 복잡하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그 상담하신 분의 동생은 땅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동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땅도 반, 예금도 반 이렇게 나눌 수가 떨어질 없는 수도 있잖아요, 거네요. 땅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네. 농사 짓는 곳들은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둘밖에 때. 없는 게다가 것 같은데. 형은 또 네. 생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따지면 누가 아버지 가업 이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겠어요. 다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언의 그 증인은 이익을 받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은 유언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 이 무효를 떠나서 아버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형제가 아주 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공직인이 같습니다. 실수를 큰 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뭐 괜찮겠지 했는데 중간에 한번 가면은 거기 직원 하나만 앉혀놨으면 되는 것을 예. 그냥 장남 그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네요. 오늘 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형제 두 분이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